보겠습니다. 자, 첨부는 자, 요거는 A 소유물이고 요거는 B 소유물입니다.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한 개의 물건을 만드는 게 이제 첨부죠. 첨부. 붙었다는 거죠. 첨부는 이제 어떻게 두 개가 물건이 결합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죠. 부합, 혼화, 가공입니다. 시험은 거의 부합에서 출제가 돼요. 부합, 혼화, 가공. 이거는 개념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첨부는 자, 1, 3 첨부는 두 가지, 세 가지죠.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를 합해서 첨부라 그럽니다. 자, 밑에 2번에 이제 부합 갑니다. 부합은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을 나누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부동산만 시험이니까 부동산의 부합.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부합. 근데 예를 들면 요게 이제 갑의 토지입니다. 자,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또 공부를 너무 하니까 까먹었어요? 토지는 부동산이 동산이야? 예? 예. 토지는 동산이 부동산이야? 예, 이거는, 자,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죠, 그죠? 동산은 움직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요, 토지도 동산이라 그래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죠? 안 헷갈려. 왜? 지구도 돌잖아요. 예? 그죠? 돌고 있잖아. 그 동산같이 들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입니다. 갑의 땅에다가 우리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 가져왔어요. 나무는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예? 뽑혀있는 상태는 동산이죠? 나무 들고 다니면. 아니, 동산이잖아요. 딱 심어가지고, 우리 갑의 땅에 심어가지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뽑아도 안 뽑힐 정도 되면 이제 부합이 됩니다. 부합.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자, 갑의 소유권과 을의 소유권이죠? 두 개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냐 이거죠. 일물 일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수목의 소유권이 소멸돼요. 이게 이제 부합이죠. 그럼 나무값이 만약 100만 원이라면 이 갑은 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을은 손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은 나무값 100만 원은 돈을 주고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게 부합입니다. 자, 256조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소유자 갑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같이 부동산에다가 동산이 부합당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또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 있습니다. 요거죠. 자, 갑의 건물에, 자, 건물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건물도 부동산이죠.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정축을 합니다. 정축. 우리 정축을 하면 이것도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정축물이 갑에게 부합당하죠. 자, 이같이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당하고 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당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을에게 남의 땅에다가 정당하게 정축이나 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부합을 안 당하고 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정당한 권한이 뭐냐 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죠. 지상권은 남의 땅에다가 나무 심어서 소유할 수 있죠. 전세권, 임차권 있다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부합 안 나갑니다. 자, 그게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타인 을의 권한에 주고, 권한은 정당한 원인을 권한이라 그래. 정당한 원인 세 개 뭐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되지 아니한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부합 원칙은 누구 거다? 부동산 소유자.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은 뭐뭐라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부합시키면 부합당하지 않고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동산 간의 부합은 원칙만 기억하세요. 시험 나오는 건 거의 없고요. 동산 간의 부합은 갑의 반지에 을이 다이아를 박았어요. 그럼 다이아 반지가 됐죠? 그럼 다이아 반지 누구 거냐 이거죠. 이때는 이제 가격 비교예요. 주된 동산 소유자 겁니다. 주된. 만약에 반지가 100만 원짜리고 다이아가 1억짜리다. 그럼 을이 소유자네요.
주된 동산 소유자. 자, 257조 가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줄거 나가죠.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자, 동산 간에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원칙만 기억하세요. 다음 3번에 혼화. 혼화는 우리 혼화를 많이 하는 게 비빔밥 생각하면 됩니다. 비빔밥. 혼화. 자, 혼화는 같은 종류가 섞이는 거죠. 예컨대 혼화. 혼합됐다는 거. 혼합. 이게 소유자가 달라야 됩니다. 자, 혼합. 보자. 갑의 쌀과 을의 쌀을 가져왔어요. 섞었어요. 섞으니까 또 쌀이 됐죠? 이게 누구 거냐? 자, 이 쌀이 혼화가 됐어요. 그러면 갑의 쌀하고 을의 쌀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렇으니까 한 개의 물건을 두는 거야. 이것도 이제 주된 동산 소유자입니다. 주종 구별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가격별로 공유해요. 자, 혼화. 258조.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원칙은 누구 거라고? 주된 동산 소유자 겁니다. 자, 읽어보면 혼화에는 곡물과 곡물, 쌀과 쌀이 섞이는 것, 금전, 돈과 돈이 섞이는 것 같은 혼합과 술과 술이 섞이는 것, 기름과 기름이 섞이는 융합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둘 다 혼합, 융합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혼화는 주된 동산 소유자 거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 4번에 가공은 가공식품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공은 가공식품.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자, 갑의 우유를 가지고 을이 가공, 인공을 가하는 거죠. 노동을 가해서 치즈를 만들었다. 치즈 누구 거냐? 치즈 가지고 우유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 또 갑의 딸기를 가지고 을이 가공해서 딸기 주스를 만들었다. 주스 누구 거냐? 이런 게 가공입니다. 원칙은 자, 원재료 소유자 겁니다. 원래 재료 소유자. 자, 259조 가공식품. 제1항 타인의 동산에다가 가공한 때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줄 거 보죠.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원칙만 기억합니다. 원재료 소유자. 다시 정리합니다. 부합에서 부동산의 부합은 누가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동산 간의 부합은 주된 동산 소유자. 혼화도 주된 동산 소유자. 가공식품은 원재료 소유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의 원시 취득을 배웠어요. 다음 5절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건 전문 시간에 배운 건 하고 비슷하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내용이 방해당했을 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방해 원인이 뭐냐? 물건을 방해하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항상 조심할 게 이거는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죠.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자,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물청이 성립하고 없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213조 관련 조문.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점유에다 살짝 무단을 넣어 기하세요. 무단 점유한 자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점유자 을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바로 본권입니다. 본래 본권이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이 물건의 소유자예요. 소유권은 내용이 뭐죠? 이 소유물 뭐 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 세 가지 권능을 가지죠. 이것이 이제 방해됐다는 거죠. 그럼 방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반환, 배제, 예방입니다. 이 반환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죠. 점유를 빼앗긴 경우.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을이 만약 훔쳐갔다. 침탈자, 도둑놈이죠 이거죠. 그러면 내 물건 내놔라. 이 점유물, 여기는 소유권자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단 점유가 아니고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예컨대 을이 만약에 빌린 사람 임차인이다. 아직 존속기간 6개월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당히 점유할 수 있으니까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거부하니까. 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반환 거부하니까 반환 청구를 못한다. 다음 214조는 방해 제거하고 예방 두 가지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 을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가 있고 잘라주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한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방 청구권하고 담보 청구권은 선택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또는입니다. 자, 그럼 밑에 2번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항상 그 1번에서 두 번째 줄, 이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상실한, 앞에 저거 현재 소유자, 현재가 빠졌네요. 항상 청구권자는 누구라고요?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 그 다음에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입니다. 무단 점유자. 자, 세 번째 줄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침탈한 자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항상 현재 점유자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다만 줄로 나가죠. 점유자 을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본권 나오죠. 점유할 권리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동생항변권 등등등이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을이 거부하니까 갑은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3번대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방해 제거 청구권은 그 두 번째 줄이요. 그 방해란 자, 소유권의 내용 실현이 줄고 나가죠. 점유 상실 이외의 방법입니다. 점유를 상실되면 반환 청구권이고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방해 제거하고 반환 청구하고 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 첫 시간 이거 했잖아요. 자, 물건적 청구권은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총론에서는 물건적 청구, 점유권에 의해서는 점유권이 방해 나가면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 점유물 예방 청구. 점유권에서는 제척 기간 몇 년이었죠? 1년 이거 배웠죠. 또 소유권에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방해 배제, 또 지상권에서는 전세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여기 이제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죠. 불법 건축하니까 갑의 소유권이 요만큼 방해당했죠. 그러니까 갑이 이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즉 건물 철거하라, 철거 청구가 바로 방해 배제 청구죠.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또 점유권에 의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 내 땅 내놔라, 소유물 반환 청구죠. 또 점유물 반환 청구죠. 그래서 이같이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하라, 이거는 방해 배제 청구고, 자, 토지 명도 청구는 반환 청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의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는 뭐하고 선택이라고 그랬죠? 손해배상 담보 청구입니다. 이건 아직 손해가 발생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해야 돼요.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담보 청구권은 선택입니다. 요거는 기간에 제한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적 청구권을 마치고, 아니 공유 맨날 틀린다 그러더니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네. 자, 그러니까 맨날 공유 틀리지.
자, 6절 갑니다. 자, 공동 소유로 가죠, 이제. 자, 지금까지는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 하나. 자, 이런데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단독 소유라 그래. 단독 소유는, 자, 소유권 한 개를 소유자 혼자 가지는 게 단독 소유입니다. 혼자서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거. 이게 원칙이죠. 요거 이제 반대말이 공동 소유가 됩니다. 자, 공동 소유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 하나다. 이건 똑같아요.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이것도 일물일권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문제는, 자,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갑이 혼자가 아니라 갑을 두 명이나 갑을병 세 명이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에요.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걸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자, 공동 소유는 소유권 한 개입니다.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비율을 지분이라고 그래. 가질 지자, 나눌 분자,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서 가진다는 거죠. 지분. 지분도 일종의 소유권입니다. 지분을 합하면 소유권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요 세 사람들이 공동 소유자들이, 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냐, 즉 얼굴도 모르느냐, 아니면 단체적 성향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개로 나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민족의 민족성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4년 동안 민법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보통 뭐 한 학기, 두 학기밖에 안 하는데 민법은 8학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양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8학기 하는데 여러분들은 2달 만에 끝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달 만에 하는 건 원시적 불능이야. 무효야, 무효. 그 원시적 불능.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한 2달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전부 뻥입니다. 뻥. 무슨 2달 만에 시험하기. 민법도 합격을 못해요. 자기 머리 좋다고 남들의 뻥 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민법도 못 끝냅니다. 우리 강의도 2달 만에 다 못 끝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민법 강의는 보통 한 10년 이상 해야 돼. 2, 3년 뭐 강의해가지고 민법 한다고 애우고 말이야. 질문하려고 하면 도마가 뿌리 없고. 질문 못 받아주니까. 도마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물은 모르는데 뭐.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 틀리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강의 듣고 앉아고, 참.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 대한민국 민법 선생 하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2년 이상 아무 데 가서 강의하면 되거든요. 그게 참 대한민국의 문제. 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는 가장 개인주의가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가 왜 망했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하려면 세계사도 잘 알아야 돼. 세계사. 여러분 세계사 모르잖아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개인주의, 태폐주의, 향락주의 때문에 망했잖아요. 누가 이거 멸망시켰어요? 에? 누가 멸망시켰어요? 모르죠, 그죠? 게르만족의 대의정. 게르만족이 멸망시키잖아. 로마의 대표 이태리잖아요. 축구하는 곳은 이태리는, 그죠? 수비하는 거, 이태리, 개인주의. 이 로마가 이 단체주의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게르만족. 게르만 대표는 독일이죠. 독일 축구하는 곳에 무식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합한 거지, 합유. 이제 가장 개인주의가 뭐냐 하면 공유죠, 그죠? 공유. 이 공유, 그 다음 가장 단체주의가 총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총유는 불침번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니까, 유목민족은, 그러니까 동물하고 싸워야 되니까 불침번 서야죠. 니께 없는 거야. 군대에서는, 근데 뭐 훔쳐도 그 범죄가 무죄입니다. 총 들어도, 총 훔쳐도 무죄입니다. 사기죄, 군대에서. 그래서 막 군대에서는 뭐 훔치잖아요. 철모도 훔치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에서 훔쳐도 무죄예요. 자, 근데 군대가 총료입니다. 니께 없어요. 지분이 없다는 거야. 소유권에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합한 게 이제 합유. 가장 중간 형태죠? 합유. 여기 중간 거, 중간. 그 다음에 시험은 거의 공유에서 나옵니다. 왜? 공유가 가장 많으니까, 사실. 공유에서. 공유는 가장 개인주의입니다. 로마가 망했죠.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그래서 지분이 있다는 거야, 지분. 대표적인 지금 우리 공유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상속입니다. 공동 상속재산. 상속재산과 대표적인 예가 부부재산이죠. 왜 상속재산이 가장 개인주의냐면요.
과거에는 애를 많이 넣었는데, 큰애는 흰둥이, 중간에는 깜둥이, 셋째는 노란둥이, 누가 자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동상속재산이 부부재산도 이혼 많이 하니까 옛날에. 지분이죠. 근데 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처분의 자유. 그 다음 공유물 마음대로 분할하는 거야. 공유물 분할의 자유. 개인 것처럼.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죠. 합유는 이제 중간 형태인데 이걸 합한 거야. 합유. 조합이죠. 조합재산. 조합재산이죠. 조합은 요거 반대. 조합은 지분은 있기는 있는데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를 얻어야 돼. 전원 동의. 그럼 조합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 동업합니다. 동업. 또 노름할 때 고스톱 치는 거죠. 고스톱 조합입니다. 지분 처분하면 전원 동의해야 돼. 고스톱 치다가 딴 사람이 나갈래 그러면 동의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전원 동의. 꼴았다 그러면 잃었다 그러면 나 집에 돈 가져올게 그러면 얼른 동의해 주죠. 전원 동의를 받아요. 이쪽엔 이때는 동의 필요 없어요. 지 맘대로 팔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두 번째는 합유물 원칙적으로 분할 금지입니다. 합유물 분할을 할 수가 없다. 고스톱 치다 그만 치다 하면 큰일 납니다. 분할할 수 없어요. 그래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상속도 안 되죠. 원칙적으로. 이건 당연히 상속이 되고. 그래서 우리 등기법 시간에 공유 지분은 등기하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한다, 등기 못한다? 등기 못하죠? 합유 지분에서 등기란 말 나오면 전부 답입니다. 매년 한 문제 나오죠. 여기 지분이 없어요. 단체 거야. 대표적인 애가 이제 니께 내게 없다는 거죠. 교회. 가장 지금 단체가 잘 되는 게 지금 교회죠. 교회. 그 다음에 문중, 종중. 그 다음에 정당, 사찰이죠. 정당. 그 다음에 저 아파트 가면 제일 단체 잘 되는 데가 어딥니까? 아파트 분야에 있죠? 분야에. 이겁니다. 분야에. 내가 교회에 헌금 냈다. 내 돈 아니야. 교회 돈이야. 문중에 내가 냈다. 내 거 아니고. 이쪽에 내 게 있지만. 요것만 머리 좀 그리면 돼. 시험은 어디서 거의 나온다? 공유에서 거의 나와요. 자, 왜? 공유가 가장 많으니까. 자, 공동소유에서는, 일단 맨 뒤에 좀 애워달라 그랬죠. 저 뒤에 가보세요. 정리해놓은 게 317페이지. 찾았어요? 핵심 정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돼요. 자, 맨 위에 이제 인적 결합 형태 공유는 공동의 목적 없이 특별한 인적 관계 없다. 그래서 가장 개인주의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그 대표적인 상속재산, 공동상속재산, 부부재산, 대표적인 공유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합의는 조합은 약간의 공동 목적이 있죠. 동업입니다. 공동 목적이 있으나 단체적 요소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적인 신탁법이죠. 다음 총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 문중, 종중, 교회, 정당, 절 등입니다. 가장 단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입 탈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지분 부분입니다. 지분에서 존재와 지분 처분의 자유가 공유입니다. 공유는 지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합유는 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 그 밑에 분할 청구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의 청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합유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를 못해요. 다음 처분 변경은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입니다. 합유물도 마찬가지고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맨 오른쪽에 교회 재산의 처분은 전원 동의는 있을 수가 없죠. 사원총회 의결 결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2만 명, 3명 되니까 사원총회 결의 대개 과반수죠. 다음 보존행위는 보존행위를 많이 내죠. 보존행위는 합유 공유는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좋은 거니까 단독으로 보존행위 가능합니다. 근데 총유는 보존행위도 단독이 안 돼요. 사원총회 결의 받아야 돼. 결의.
다음 사용수익은 공유만 기억하세요.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합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한다. 자,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 맨 밑에 이제 등기 여부죠. 등기. 자, 공유는 공유 등기할 때 땡땡 지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분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유는 지분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중간에 합유는 등기하는데 조합원 명의가 아닌, 조심해야 돼.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개인 조합은 합유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줄 지분 등기할 수 없다. 밑에 등기하지 않으면 공유로 추정 지우고요. 거짓말이고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공유 지분은 등기하지만 중간에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류는요. 총류는 총류 명의로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디 앞으로 해야 등기하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종중 명의, 교회 명의로 등기하지. 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등기를 옆에 그리세요. 등기부 시간에도 같이 하니까. 자, 공유. 자, 공유가 가장 길죠. 공유는 공유자, 요 땅을 갑을병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공유자 이름 적습니다. 공유자 갑을병하고 지분을 등기해야 돼. 만약에 똑같다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지분은 마음대로 동의 안 받고 처분할 수 있죠. 갑이 만약에 정에게 3분의 1 다 처분할 수도 있고 자기가 반 가지고 6분의 1만 처분할 수도 있죠. 6분의 1이 처분되면 갑도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6분의 1, 3분의 3 이렇게. 누구 동의 필요 없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 다음 합유는 자, 합유자 이름은 적습니다. 합유자 만약 세 사람입니다. ABC라고 하죠. 지분 등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합유 지분을 팔아먹으려면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분 등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뭐 저당권 설정 이런 거 못하는 거죠. 합유 지분에는 당연히 뭐 저당권 설정 가능하고. 자, 여기서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합유 등기합니다. 왜? 이는 단체적 성격이 중간에 있지만 이건 단체가 아니고 마지막 가장 단체인 총류라는 등기는 없어요. 총류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고 총류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등기하죠. 교회 종중 이렇게 이 명의로 등기합니다. 여기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다.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뭐 지분은 등기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세 사람이 만약에 공유자고 합유자고 총유자라고 하면 이 공유자 갑은 자기가 이 단체에서 빠져나올 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지분 팔아먹고 나오면 돼요. 이거. 근데 합유자는 지분 팔아먹으려면 전원 동의를 받아야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전원 동의 안 받으면 팔아먹고 못 빠져나오고. 만약에 갑이 사망했다. 뭐 상속이 되죠. 상속인이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쪽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상속이 안 돼요. 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큰 그림만 한번 보고 가죠. 자, 307쪽으로 와보세요. 다 설명했으니까 맨 위에 307쪽에 관련 조문 262조 제1항 물건이 지분이 포인트입니다. 지분에 의해 수인 두 사람 이상의 소유가 된 때는 공유로 합니다. 공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분입니다. 지분. 다음 맨 밑에 가려기 2번 공유의 성립은 1. 법률행위로 인한 성립 186조라고 적죠. 186조에 의해서 공유가 성립을 뭐 해야 되겠어요? 지분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 186조 등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 보면 공유자는 그 물건이 부동산인 때는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를 하여 심표. 지분 등기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균등 지분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그리고 2번 파란 색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이죠. 여기서 이제 자주 나왔던 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은 공유입니다. 자, 공용 부분이 뭐가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런 것은 공유입니다. 다음 5번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구거 등은 공유 추정, 우리 전번주에 봤네요. 그 다음 6번에 공동상속재산이 대표적인 공유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우리 부부재산도 공유입니다. 다음 가리고 3번에 공유 지분에서 그 관련 조문 263조만 잘 정리합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있고 심표, 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이 3분의 1 지분을 3분의 1 다 처분할 수도 있고 6분의 1만 처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지분은 자, 만약에 이 자동차를 갑과 을이 돈을 반반씩 내가지고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반 잘라가지고 앞에는 내가 사용하고 뒤에는 이건 폐차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동차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합니다. 둘이 합의해가지고 만약 홀수 날은 갑이 다 사용하고 짝수 날은 을이 다 사용, 이게 하는 거죠. 전부를 지분 비율. 아니면 하루 12시간 나눠가지고 12시간은 갑이 사용하고 을이 12시간 사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지분 비율로 전부 사용 수익합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줄여 밑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는 뭐죠? 계약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죠. 그 다음 담보 제공은 저당권 설정입니다.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지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 필요 없어요. 다음 오른쪽에 관련 조문 267조 그 위에 3 지분의 탄력성 줄 긋고요. 지분의 탄력성. 여러분들 학교는 시간 탄력성 많이 배우죠, 그죠? 자, 거기서는 탄력성이 뭐에 대한 탄력성이요?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죠? 얼마나 빨리빨리 민감하게 변하냐가 탄력성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탄력성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죠, 그죠? 탄력성. 되게 여자분들이 가격이 탄력적이잖아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장사는 비탄력적인 걸 장사해야 돼요. 267조. 공유자는 그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봅니다.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자, 갑, 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어요. 첫째, 갑이 만약에 사망하면요, 이 상속된다.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이 없으면 원래는 국가에 귀속합니다. 근데 지분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분은 국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 나머지 공유자에게 이 지분 비율로 귀속해요. 그게 탄력성이에요. 그럼 을과 병이 지금 지분이 똑같죠? 그럼 3분의 1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을이 2분의 1, 병이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또 을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병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병은 어떻게 돼서 3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다가 얼마로 갔죠? 2분의 2 됐다가 1이 됐다는, 이게 탄력성이라.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분의 탄력성 두 가지입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죠. 두 가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국가에 기속하는 게 아니고 지분 비율로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하는 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공유가 아니고요, 단독 소유였다면, 자, 아파트 단독 소유가 갑이었어요. 갑이 사망해서 상속이 없다. 국가에 기속합니다. 아까 무주의 부동산 누구라 그랬죠? 국유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외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 밑에 4번에 이제 공유자 간의 대내 관계가 입니다. 관련 조문만 잘 보면 돼. 공유자는 다른 공유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 처분 변경 못합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했죠.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저는 동의받아야 돼요. 다음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공유물 관리의 대표적인 애가 임대 놓는 거예요. 공유물 임대 놓을 때는 지분의 과반수로 임대 놔야 돼.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는 잘 보존하니까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잘 정리해야 돼요. 자, 다음 장 가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 보지 말고 311페이지에 6번에 공유물 분할의 자유. 공유물 원칙은 분할의 자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맨 위에 가보세요. 이 분할의 방법 269조. 자, 요 1항에서 자 이렇게 갑니다. 공유물 분할은 원칙만 먼저 기억합니다. 협의 분할의 원칙. 자, 이 세 사람이 가벌병이 합의 같으면 협의죠. 합의 분할, 협의 분할의 원칙. 그리고 현물로 자르는 현물 분할의 원칙입니다. 히읗이 원칙이네요. 협의 분할, 현물 분할의 원칙. 자, 169조 가면 1항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그 분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혼할 때도 합의로 이혼하는데 그럼 재산 분할하면 되잖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재판상 이혼하면서 재판상 분할 청구합니다. 자, 협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만 재판상 분할 청구해야 돼요. 뭐가 원칙이니까? 협의 분할이 원칙이니까. 그 다음 2항. 자,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원칙이죠. 토지 같은 경우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죠. 근데 가벌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면 여기 100번지예요. 이렇게 현물로 쫙 잘라가지고 자, 여기가 100번지 너가 단독 소유하고 100의 1 이건 을이 너가 단독 소유하고 100의 2 너가 단독 소유하는 이런 식으로 현물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물 분할이 안 되잖아요. 자동차 분할해버리면 폐차해야 돼. 그런 경우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자, 경매 가지고 자, 가격으로 자, 분할하면 되겠죠. 만약에 자동차가 막 중고차야 900만 원에 경매했다. 그러면 3분의 1, 300 돈으로 나누는 거죠. 거기 2항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에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데 자동차 분할이죠. 법원은 자동차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다. 경매해가지고 가격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대금 분할이라고 하죠. 대금 분할. 세 번째 줄.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하나 예외적으로 경매해가지고 대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 긋고요.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불문하고 전원이 분할에 참가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이 무효입니다. 전원이 공유물 분할에 참가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3번에 분할의 효과에 되는 곳 1번의 세 번째 줄이요.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할했다. 오늘부터 단독 소유가 됩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건 듣기법에 가끔 나오죠. 공동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시에 소급하여 분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상속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자, 상속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상 분할하게 되면 경정등기를 해야 돼. 소급하니까 변경이 아니라 경정등기 하죠. 그 정도만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 밑에 내가 동그라미 3번 옵니다. 아까 설명됐지만 3번. 만약 공유자들 사이에 뭐가 성립했죠? 협의에 의한 분할의 약정이 이루어진 때는 협의됐으니까 재판상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은 하나 정리하고요. 자, 다음 장 갑니다. 공유는 마치고. 다음, 이
유로 갑니다. 합유는 일단 조합이죠. 조합. 합유. 합유의 포인트는 합유 요 두 가지죠.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합유는 원칙은 분할 못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271조 관련 조문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동그라미 치세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 이퀄 합유 지분입니다. 합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자, 밑에 이제 가로열고 2번 내려와서 합유의 성립에서 두 번째 줄이요. 조합 재산하고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 재산. 요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조합 재산하고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 수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신탁 재산이 합유입니다. 자, 대개 여러분들 여기 주택조합 하죠, 그죠? 주택조합 같은데 보면 신탁자 누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유입니다. 합유. 그리고 맨 밑에 줄 부동산 합유는 합유 등기는 하지만 합유 지분 등기는 못 한다 그랬죠? 합유라가 지분 등기는 못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3번의 합유 관계는 1번.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지만 합유물 처분 변경은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맨 뒤에 합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등기하면 무효네요. 원인 무효니까. 답 읽어볼까요? 땡땡. 합유 재산을 합유자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합유자 1인이 임의로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죠. 합유 부동산 지분은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면 지분 처분이 무효입니다. 무효다. 다음 4번에 조합원이 사망하면 원칙은 합유 지분은 상속한다. 상속 못한다. 합유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다음 5번에 합유 지분 포기도 이것도 이제 등기하죠. 등기. 자, 다음 장 같이 3번에 총류로 갑니다. 총류 관련 조문 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 한자로 쓰면 뭐죠? 안일비자 비법인 사단 동의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총류로 합니다. 총류는 비법인 사단 동의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제2항 총류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이 아니라 규약입니다. 규약. 개자를 뭘로 바꿔야 돼요? 규자입니다. 규약에 의한 외에는 다음 두 조 규정에 의합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규약이 우선합니다. 총류는. 봅니다. 1번에 총류의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한 때 총류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총류는 공유와 합유와는 달리 뭐가 없다고? 지분이 없다. 총류는 아예 지분이 없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 얘들 나오죠. 문중, 종중, 정당, 절, 교회, 동창회 등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다음 3번에 총류는요. 1. 자, 총류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입니다. 자,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한다. 그리고 각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류물을 사용 수익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총류물의 보존 행위도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와서 핵심 정리만 여러분들 몇 번 읽고 나서 교과서 쭉 한번 읽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소유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마치는데요. 자, 326페이지 09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유의 문제 한번 보죠. 합유의 성질에서 맞지 않는 것. 자,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맞습니까? 조문 그대로 뺏겼죠? 합유 지분은 전부에 미쳐요. 2번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전원 동의죠?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죠? 각자가 할 수 있다. 조문이 이제 암기돼야 돼요. 3번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 처분 못하죠. 또 합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전부 조문이잖아요. 4번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물 양도하면 당연히 종료합니다.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 보죠?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했네, 이거네요. 사망하면 상속한다, 상속 못한다? 상속 못한다, 이거죠?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네요. 상속인이 승계하지 못합니다. 가장 포인트가 이제 공유는 당연히 상속되지만 합유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총유도 당연히 상속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마쳤네요. 네,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용익물건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